제가 홈 파주는 기술은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이제 유압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갈 때 홈을 이렇게 파주는 거기 이제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 제품마다 홈의 두께나 그 다음에 홈의 크기가 틀려요. 그리고 이제 홈이 똑같을 수가 없죠. 제품의 특성이 틀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리번의 액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동그랗거나 뭐 네모나거나 뾰족뾰족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거나 형태는 뭐 디자인은 뭐 수천 가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 가지에서 그냥 밀어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강하게 브레이크 액상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유압 이런 모든 유압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층층이 구조로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동차 회전축을 이렇게 돌리는 구조인데 여기서 브레이크 패드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어를 돌리는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증폭을 하는 장치인데 네모나지가 않죠. 기어니까 동그랗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 기어를 서로 잡아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서로 기어나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저 회전 톱날을 좀 두터운 거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전 톱날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기어 돌릴 때 기어가 어떤 형식의 서로 맞물리게 들어갈 때 강한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도 이제 재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홈은 이제 어느 정도 할 때인가 그 회사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홈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 납을 좀 세게 하려면 적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유압 브레이크가. 그래서 이 부분에 홈은 조금만 이게 내가 4cm라고 했으니까 이건 2cm만 하면 다 벗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치 마음이다. 홈 파져갖고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게 세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다 더해서 서로 이 홈을 파릴 때 저는 원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원형이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원형에다가 이제 아니면 사각으로 하시고 이렇게 뾰족하게 앞으로 들어가는 구조면은 힘이 탁 밀리겠죠. 이렇게 대신 균일히 하게 되겠습니다. 홈 자기 마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원형 파신다면 대중소 형태로 팔 수 있고요. 사각홈을 파시더라도 사각홈에 따라 이렇게 뼈초가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한다면 그것도 대중소 형태로 해가지고 서로 불규칙하게 구성을 하면 강하게 파동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런 구슬도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하게 돼요. 모든 유압 브레이크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같은 데 밟을 때도 그 원형 홈을 파가지고 원형이면 사각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밟아줘 갖고 강하게 들어가고 브레이크 이제 할 때는 이제 브레이크 장치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태로 디귿자 형태로 꼭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좀 해가지고 하면 강하게 또 증폭이 됩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이 디귿자로 꺾거든요. 모든 페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에도 홈을 파주면 훨씬 더 자전거 페달 약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그러죠. 홈 파주고 이렇게 하시면 더 훨씬 더 증폭이 되죠. 예. 모든 페달 부분은 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상이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고 밟아가지고 들어가는 교조도 이렇게 층층이 방식이 들어가는데 이거보다는 숫자가 많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밟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증폭되도록 이 구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유압 장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홈을 파주는 기술이 들어가고 또 불규칙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형 홈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원형 홈을 서로 대중소 형태로 해가지고 하거나 가운데 홈을 파가지고 양쪽으로 사이즈가 틀린 것을 배치해가지고 강하게 밀어주는 이런 구조를 사이즈 틀린 게 두 개 사이즈 틀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사이즈로 아니면 세 가지 사이즈 회사 마음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타이밍 벨트와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산업 벨트 이 벨트 부분의 밑부분에도 원형 홈을 파주고 이렇게 균일하게 좀 파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균일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균일한 크기로 해서 원형홈을 그 깊이는 회사 마음이에요. 내구성에 오래 써도 이상이 없고 끊어지지 않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밑면은 좀 두텁게 하고 양쪽으로 윗면보다 넓게 그다음에 각종 뭐 또 자전거 체인도 밑면도 넓게 무겁게 하시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전거 체인을 제가 오른쪽 왼쪽 양쪽에 체인이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 부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잡는 부분에도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잡아주자라고 했으면 이걸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뭐죠? 홈파 주는 기술이 그 골프채의 7번 라인 기준으로 해서 홈을 원형홈이든 사각홈이든 사각홈에서 약간 안쪽으로 좀 뾰족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도 홈의 형태를 파주면 기존의 골프채는 이게 없었으니까요. 봐주면 그거 장타가 일어납니다. 내구성이 어렸어도 이상이 없게끔만 하십니다. 모든 골프채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골프채 자루에는 대나무 매듭 구조, 뭐 이렇게 매듭 구조 아시죠? 대나무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이와 두께를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밴딩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몇 군데 넣어주실지는 골프채에 뭐 휘두르게 지장이 없을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 손은 이제 그립감 있게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가로 세로면 딱 좋겠죠. 가로 세로 그립으로 해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딱 손에 딱 그립감 있게. 그 다음에 낚싯대에 낚싯대 밴딩 구조로서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를 회사 마음대로 주시고 낚시 줄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밴딩을 해줘가지고 낚싯대가 끊어지지 않게 낚싯대 밴딩은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딱 좀 강하게 잡히죠. 낚싯대는 좀 아무래도 좀 밴딩이 좀 더 넓게 들어가거나 뭐 회사 제품마다 좀 틀리겠지만 두께도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뭐 모든 밧줄 구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밴딩 구조가 들어갑니다. 약간 넓게 들어가면 또 좋겠습니다. 그냥 원형 밴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매듭 구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의자의 다리에 또는 모든 산업 제품의 다리에 이렇게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부분 어떤 형태의 다리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 구조가 들어가면 강력하게 받쳐줍니다. 의자가 됐든 뭐 야전 침대도 있고 모든 형태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들어갔을 때 네모나게 들어가면 회사 마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했고 강하게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 자전거다, 자동차다 그런 프레임 부분들 있잖아요. 기타 모든 산업기계 프레임 부분 이런 부분들에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서 매듭을 좀 주면은 강한 구조가 됩니다.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철근 부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근도 중간에 이렇게 매듭 구조를 좀 주시면은 철근도 기존의 철근보다 훨씬 강력한 철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근 가운데다가 심지를 넣어주라 그랬죠. 철근 만들 때 심지를 넣어가지고 결합을 해갖고 하시면 훨씬 좋다. 그 심지가 그렇죠. 약간 이게 얇은 철이다.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심지 구조의 철인데 꽈줬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샘물을 하시면 엄청난 강력한 철근이 나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 몇 개를 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철근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밴딩 구조를 해가지고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네. 두께와 길이는 회사는 알아서 약간 길어주면 더 강력해요. 그러나 너무 무겁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적절하게 넣으시면 이 철근 부분도 강력하다. 모든 철근뿐만 아니라 각관 뭐 이런 것들도 그나마 매듭 구조를 넣어주면은 강력합니다. 비닐하우스 그 강관 있잖아요. 그것도 아연 강관인가요? 그것도 중간에 매듭 구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형태의 강관에도 매듭 구조를 주시면 강해집니다. 하수도 파이프와 모든 파이프 부분에도 매듭 구조가 들어가시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 한포 같은데도 뭐 탱크나 한 전차의 한포 같은데 이런데도 역시 매듭 구조를 넣으시면 강력합니다. 모든 형태의 통로에 매듭 구조를 만들어주면 통로가
굉장히 요속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모든 공구 부분에 뭐 드라이버다 그러면 이게 드라이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매듭 구조를 원형 구조로 주든 사각 구조로 주시면 이 부분이 좀 두껍게 만들어주면 회전이 잘 되고 잘 막힙니다. 모든 형태의 드라이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와인 따개, 그것도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 힘이 윗부분을 좀 두텁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뭐 사각으로 만들어 두텁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밑부분은 동그랗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새 마음이니까 윗부분에 약간 그 원형 이렇게 사각 같은 사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각 같은 약간 좀 무게감 있게 넣어주면 할 때 잘 따집니다. 이런 부분도 매듭 구조에 모든 공구에는 이게 안 들어가. 삽자루에도 밴딩 구조에 매듭이 들어가고 곡괭이에도 매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땅 파는 기계 있죠. 거기 이렇게 전동 드릴인데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도구에도 이 부분을 두텁게 하고 중간에 매듭 구조를 이렇게 밴딩 형식으로 철로 들어가야 되겠죠. 철이니까. 밴딩 형식으로 하거나 제품 만들 때부터 그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나중에 결합하거나 아니면 두텁게 만들어 둘 다 하나예요. 그리고 맨 밑에 부분을 좀 두껍게 맨 부분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 부분 힘이 중폭되도록 어느 정도 길이는 두텁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힘이 받치도록 그 끝 부분이 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텁게 만드는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감기, 모든 형태의 차감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중장비에 들어가는 차감기도 다 그런 형식으로 만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크래퍼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층층층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층층층 해서 스크래퍼를 강하게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산에 계단식 경사 있잖아요. 그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층층층의 방식도 스크래퍼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도끼도 그렇고 망치도 이런 식으로 2단계나 3단계를 거쳐갖고 망치도 이렇게 층을 만들어주면 강하게 망치가 박힙니다. 이 망치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 기술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각종 막 장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압 호수 같은 것도 이렇게 밴딩 원형 형태의 밴딩 구조가 들어가면 고압 흡수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스왕 호수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아니면 철 관련해서 오래 써야 되니까 철 구조해야 될지도 모르죠. 결합 형태로 하시든가 해가지고 호수 형태로 길게 1m보다 2m 길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 안에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넣어야 된다고 볼트 나사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사가 이제 제 방식은 이게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사 부분은 약간 더 두텁게 뭉툭하게 만드셔도 지금 무게감 있게 만드셔도 더 잘 박혀요. 그다음에 이게 십자 일자 들어갈 때 가운데 홈 파주고 양쪽에 일자 부분에 홈 파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볼트는 약간 살짝 위로 올라가는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기존의 너트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너트를 만드시면 훨씬 더 잘 잠겨집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특수한 나사의 경우에는 이 나사선이 회전이 그 두께가 있잖아요. 그거를 두텁게 몇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서 잘 박힙니다. 그럴 때는 이 나사 특수 나사에 대해서는 전체를 좀 튼튼한 걸 잘 뭉개지지 않는 걸로 만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보통 약간 댐식으로 일자를 위 부분에 놔가지고 뭉개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콘센트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일자로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넓다 그래서 여기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두껍게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도 되는데 콘센트가 너무 고장이 나죠. 며칠 전에 4개 바꿨어요. 4개인가 5개인가 바꿨습니다. 이게 너무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한 2개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고장이 잘 생기는 것 같은데 2개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게 홈이 아니라 일자를 굵은 것을 파줍니다. 두드러지게 파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일자를 위로 두드러지게 만들어줍니다. 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홈을 팠지만 홈 판 게 아니라 일자를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전체를 두께로 만든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일자로 들어가고 플러그 뽑는 이 부분에도 일자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전류가 충분히 공급되겠죠.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력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적성이 얇다는 거죠.
넓다고 해서 두꺼운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콘센트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것도 약간 매듭 구조처럼 아닌데 이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줘라. 꺾이는 부분에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줘라. 이 부분 전선, 고리선도 두껍게 만들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콘센트도 역시 콘센트에 들어가는 부분과 모든 형태의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이게 더 두껍게 만들어줘. 이게 모든 것을 꺾이는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콘센트를 위에 옆으로 누일 수 있는 콘센트를 좀 만드셨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렇죠. 옆으로 누여가지고 물 들어갈까봐 불안해. 항상 정수기 옆에 콘센트가 있는데 여러 개를 꽂았었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반도체 회로 전기선에 이렇게 동그랗게 점을 찍어내 네모나게 찍어내서 증폭하는 전기선, 이런 거죠. 서로 두께가 틀린 전기선, 구리선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을 갖다가 보면은 그 굵결을 지금 로맥스 선도 한 선이잖아요. 가정집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구리선을 붙여가지고 두꺼운 하나의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붙여가지고 가고 세 선을 붙여 노맥스 선 4.0을 기준으로 세 개를 붙여 네 개를 붙여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승합 구조, 힘을 증폭시키는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이제 전기선이 서로 이렇게 따로 세 선이 있긴 한데 따로따로 이렇게 절연돼 가지고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선, 두 선, 세 선 이걸 딱 붙여 놓는다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이 일어나는, 이것조차도 이건 정적인 파동이고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로맥스 4.0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별로 분사적인 거 들어가면 좀 더 두꺼운 데 들어가고 보다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을 회장합니다. 로맥스 4.0이 실처럼 약하게 들어가요. 그거는 못 씁니다. 잘 끊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전력의 양을 견딜 수가 없어 타버려요. 왜냐? 얇다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 하나하나는 얇은 거라고. 이게 옆으로 퍼졌다 해서 이게 두꺼운 게 아니라고. 이것도 얇다 그랬잖아요. 그런 구조는 맞죠. 그건 못 씁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실처럼 부서져 버려요. 이게 전기가 뭐가 일어나면 그냥 실처럼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부서져서 흩어져 버려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홈파주기 기술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제 기술을 자꾸 언급을 일부러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전선 구조에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에서 이렇게 분기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제품이든 두 개나 세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두꺼운 구리선, 이거 안에 이제 두꺼운 구리선이겠죠. 하나를 합했잖아요. 이런 구조. 내가 이렇게 납축 배터리하고 모든 배터리 부분에서 셀끼리 이제 직렬끼리 묶어놓은 것을 직렬과 병렬식으로 막 만들어 놔라라고 그랬죠. 병렬식으로 만들어 놓을 때 병렬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는 두터운 구리선이 된다. 이것이 이 전선하고 굵기가 똑같다면 그렇죠. 세 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의미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짐을 100개를 실은 자동차가 이 세 군데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100밖에 안 된다. 여기도 100이고.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짐을 100개씩 해서 세 군데 출발 300개다. 이게 병렬 구제. 이걸 갖다가 적어도 200개나 300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두꺼운 구리선으로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럼 순간적으로 처리하겠죠. 도로를 얘기하자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세 군데에서 출발해도 동시에 세 군데 3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이제 구리선이죠. 실제로는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에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맥스 4.0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그게 중요한 기술 구조라는 거죠. 두꺼운 구리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로맥스 4.0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전력의 양이 많이 들어와도 타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것을 여러 개를 결합해 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적인 전기에 또 서로 이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는 경우는 동적인 전기, 둘 다 이제 파워를 업 시켜주는 그런 기술 구조, 제 이제 기술 구조가 되는, 큰 덩어리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기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구조도 아니고 그냥 이런 구조를 농역 4.0이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붙여놓는다는 거죠.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게 같이 붙여놓으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파동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홈을 파는 모든 부분은 산업상에 있어서 서로 대중소나 사이즈를 또 2개 사이즈, 3개 사이즈, 5개 사이즈 회사 마음이에요. 원형 홈을 파가지고 어떤 강판을 만들었을 때 그 깊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그렇죠 회사 마음입니다. 회사 마음입니다. 사이즈는 좀 클수록 그렇죠 또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렇죠 사이즈가 커야지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사이즈가 커야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벽체로 만들 수도 있고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냉기를 안에서 회전 현상을 일으켜 갖고 가두어주고 또 옮기다 그러면 히터기다 그러면 온기를 가두 방열판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집안에 어떤 그런 집안의 온도를 갖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기를 틀었다 에어컨을 틀었다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선풍기를 틀었을 때도 이것을 여름에는 되게 시원합니다. 금속 자체가 좀 차가운 거 있어도 어떤 열의 전도, 냉기의 전도 이런 걸 잘 해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강철 소재를 만드시면 강철이나 금속 소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주방 냄비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 기존에 뭐 그 아주 작게 좀 이렇게 후라이팬을 만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류 현상이 그렇게까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깊이가 있어줘야 되고 주방 냄비다 그러면 이렇게 그 3중 바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얇으면 그래서 이게 파도 너무 깊게 못 파죠. 내구성 그래도 그것조차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홈이 제일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다른 종류 홈을 파도 제 기술 구조에는 어느 정도 원형이 크기가 있어야지 대류 현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할 줄은 회사 마음이다. 그래서 뭐 깊이 가지고 내가 1mm 더 깊게 했으니까 네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을 파되 대중소 서로 사이즈를 틀린 홈을 2인적으로 홈 바닥에 파고 역 구조에 파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되겠다는 것은 코펠, 캠핑 코펠, 모든 주방용 냄비,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그런 후라이팬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달라붙지 않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을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뚜껑은 그렇죠. 유리 뚜껑의 경우에는 이중 뚜껑이 3중 뚜껑도 해도 되지만 너무 그래도 너무 무겁죠. 깨면 어떻게 이중 뚜껑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3중 뚜껑도 괜찮습니다. 스테인레스로 해도 이중 뚜껑 3중 뚜껑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다. 그 다음에 코펠 같은 데 갔을 때도 그것도 역시 이중 뚜껑 3중 뚜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에는 이제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면은 이중 뚜껑, 3중 뚜껑을 만들어 놓으시면 스테인리스를 했을 때는 약간 층을 좀 두시고 유리로 했을 때는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유리로 했으면 깨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죠. 달라붙더라도 약간 떨어지더라도 아주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깨지기가 너무 쉬워요. 열 차이로 인해서. 바깥쪽은 온도는 차갑고 그러니까 딱 붙어서 그냥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안전하게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경우는 약간 차이를 띄어서 하시는 게 더 낫다. 스테인리스 깨질 위험이 없으니까 스테인리스 뚜껑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다음에 주방 냄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냄비를 이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만들어주고 위에 부분만 결합을 해주겠죠. 가운데에 지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이 냄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중 냄비로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 간격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층이고요. 공기층입니다. 또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이 바닥은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 바닥은 이렇게 이 바닥은 그냥 이렇게 붙여져 갖고 연결이 돼 있으나 옆에는 빈 공간인 이런 그릇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냄비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비었다는 거죠. 자, 보온병 구조라는 거죠. 보온병도 가운데 비어갖고 단열재를 넣자 그랬죠. 그 단열재를 이제 제가 단열재 얘기도 했었는데, 단열재를 고밀도 탄력펌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조로 해서 똑같은 단열재 소재라도 압착을 통해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약간 쿠션 구조를 가진 두 가지가 결합해서 하자 얘기 있습니다. 그걸 맥혀버려 하시면 회사만 이런 형태의 단열재는 재구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밀도를 높인 딱딱한 게 들어가고 쿠션 들어가고 이런 식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단열재라도 압착을 통해서 밀도를 높여놓은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단열재 형태로 파는 이 기술은 전 세계 제기술이란 뭐 단열 벽지가 됐든 뭐가 됐든 제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흡음 구조에 있어서도 제가 딱딱한 것이 고밀도 탄력폼처럼 딱딱한 것이 들어가고 저렇게 실처럼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 그것을 정형제 가로 세로 X자 넣고 실처럼 막 대나무 밭 구조처럼 뿌리 깃돌이처럼 그렇죠. 꾸불꾸불한 걸 많이 넣어가지고 섞어주고 그안에다가 약간 쿠션 구조를 가진 알갱이를 넣어준다라고 그랬죠. 쿠션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결합을 해갖고 하나 판을 뒷판은 고밀도 탄력폼처럼 좀 그 딱딱한 판이고 탄력은 있어요. 앞판은 흡음재 이런 식으로 꼭 실처럼 그 넣는 거 있잖아요. 음악실에 쓰는 그 작업하는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흡음재 구조가 또 하나는 그렇죠. 볼록볼록한 거하고 오목한 것이 같이 있는 오목은 좀 작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흡음재 구조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있으면 이게 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볼록볼록하단 말이에요. 균이 다시 그릴 거예요. 똑바로 그려. 이런 식으로 흡음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볼록볼록 하잖아요. 볼록하고 그 안은 약간 적은 사이즈로 오목 이 구조가 들어가면 흡음재가 강력한 탄성, 철탄 강철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제 방식입니다. 이걸 강철판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주겠죠. 강철판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팎으로 이게 용수철 구조가 되거든요. 강철판을 소재로 가공해서 이 방식으로 만들어도 이제 제 방식입니다. 굉장히 탄성이 좋은 강철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흡음재 구조는 그렇죠. 그냥 일반 그냥 스펀지 형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스펀지 밀도 있는 스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밀도 있는 스펀지를 압착을 시켜가지고 밀도 있게 더 고밀도로 만들어주고 하나는 이렇게 쿠션 구조로 해서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형태가 제 흡음재 구조예요.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조리기, 물 끓이는 것, 그 다음에 보일러 내부에 물 끓이는 것, 전기 주전자 물 끓이는 것, 물 끓이는 모든 형태의 솥은 이렇게 좀 원형 호물 그 제품이 너무 이렇게 바닥에 얇으면은 압력밥솥에서도 원형 호물 파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려면 너무 작으면 그래서 잔잔한 물거리니까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원형이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회전의 힘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깊이를 어느 정도 펼치는 그 어느 정도는 파줘야 되겠죠. 대류 현상을 일으키려면 그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열판으로도 금속으로 만들었다면 방열판도 되고 여기 냉기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냉기를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키거나 온기를 대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금속 소재가 되겠죠.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압력밥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히터기 압력밥솥이라든지 히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히터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어디 갔나 이게? 히터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코일이 이게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열이 이제 강하게 전파된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히터 안에 들어가서 코일을 만들면 안에 코일이 일부분은 두껍게 만들거나 이렇게 매듭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두껍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보다 강하게 조그만 전기를 써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코일 형태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두텁게 만드는 기술, 그 매듭 구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서로 코일이 이렇게 2개, 3개 배치됐다 그러면 사이즈를 틀리게 배치해 갖고 인위적으로 열이 파동 현상을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술 구조. 압력밥솥이 됐든 히터기가 됐든 모든 형태의 이렇게 히터하는 이런 코일을 서로 이렇게 매듭을 넣어주거나 두텁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열의 파동 현상을 열이 이제 파동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증발기 에어컨 증발기에서도 서로 사이즈가 틀린 금속관이 이렇게 두께가 틀리다 그랬죠. 이렇게 구경이 그걸 같이 인위적으로 2개나 3개 배치해 놓으면 그것도 이렇게 냉기도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그런 형태의 증발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증발기가 이제 냉매가 흐르면은 그렇죠, 에어컨이 되는 거고, 온매가 흐르면은 그것이 이제 온풍기가 되는 거예요. 압축기를 갖다 2개나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2개 정도면 냉매나 온매를 좀 더 많이 흐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미니 사이즈 이만한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한 것이 가능할 때는 그냥 그렇게 큰 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응축기 없애버리고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그런 통로를 그 안에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것을 약간 고온고압으로 압축기에서 된 것을 지나가게 해서 그 정도 열만 감소를 시켜주고 그 구간을 좀 넓혀주면 되겠죠. 그 냉매가 지나가는 기간을 그러면 좀 더 차가워지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는 구조로서를 에어컨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일러선 들어갈 때 바닥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면적을 많이 넓혀주면 이 안에서도 그렇죠, 이게 증발기가 충분히 되고, 그 상태에서 이게 작은 팬을 증발기에서 만들어주면 작은 팬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구조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원형 홈을 팠을 때가 또 칼 구조가 있는데, 모든 형태 주방칼이 윗부분에 원형 홈을 갖다 이렇게 너무 깊게 파주면 내구성 떨어지잖아요. 원형 홈을 파주되 뭐라 그럴까, 좀 사이즈가 틀린 것을 2개나 3개나 몇 개나 틀리게 파주면 굉장히 살의 속도도 빨라지고 좋습니다. 이런 형태 칼구나 절삭 부분 또는 면도칼 이런 것들에 살짝 그 내구성이 오래서도 이상이 없도록만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런 중식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형태의 칼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원형 홈이 들어가는 게 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산업기계의 부분은 이렇게 그렇죠. 기어 부분의 바로 옆에도 원형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여기서 대류 현상을 가령 원형 톱날이다 그러면 원형 자르는 도구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 톱날 그 옆에도 홈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파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팍팍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톱날 바로 밑에 아주 약하게 얕은 깊이로 원형홈을 파주면 그것도 회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라인더도 역시 그라인더도 옆에다가 그 톱날 돌아갈 때 그것을 옆에 원형홈을 갖다가 파주거나 또는 그 사이즈를 틀린 2개나 3개 사이즈를 틀린 원형홈을 파주면 엄청나게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강하게 잘 잘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이런 원형을 가지고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주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커야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저래 갖고 이거 대류 현상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대류 현상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원형 홈이. 그래야지 회전을 받아가지고 돌려주고 회전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주방 냄비 약간 홈을 팠다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방 냄비 같은 것도 아래 위 보일러 같은 물 끓이는 것들도 다 통을 좀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3중 바닥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아래가 밑에가 얇고 중간이 두텁고
아래가 지금 현재 구조하고 좀 틀리죠. 현재 구조는 3중 바닥이라도 그래도 두꺼운 밑바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거꾸로 그것 압력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밥솥도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얇은 게 맨 밑바닥에 들어가고 두 번째 게 두꺼운 게 들어가고 세 번째 게 이렇게 3중 바닥이라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3중 바닥이 거꾸로죠. 예. 태양 전지도 제가 얇은 쪽에서 그 두꺼운 쪽으로 태양 전지를 걸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태양을 빛을 얇은 쪽에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가니까요. 전기도 가고 이런 열 냉기가 전도될 때도 그렇게 갑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제 거는 기존에 이제 압력밥솥이나 예종의 3중 바닥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게 밑에 가고 두 번째 게 뭐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얇은 것도 금방 타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중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냄비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아예 붙어 있는 이것이 밑바닥은 붙어 있고 위는 공간이 비어 있는 이런 형태의 주방 냄비. 이것도 제 냄비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하게 열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강하게 껐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 뚜껑이면 이중 유리 뚜껑을 덮으시면 되겠고, 삼중 유리 같은 거 스테인리스 같은 거는 스테인리스는 약간 공기층을 두고 이렇게 두 개로 안 깨지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게 더 좋다. 뭐 삼중 냄비 삼중으로 해도 되죠. 삼중 해도 됩니다. 스테인리스도 하시려면 하세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밑바닥은 같이 붙어 있고 양 옆에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 아이스박스도 제가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거기다 단열재 넣는다. 보온병, 그다음에 뭐 각종 보온 도시락,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중컵도 제가 이중컵을 얘기했었죠. 컵 안에 컵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용수철 구조, 뭐 자동차 되든 뭐 침대든 용수철 안에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들어가서 받쳐주는 거죠. 또는 그것을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철 같은 걸로 서로 가로 세로 이렇게 막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판으로 아래의 판으로 딱 잡아주는 구조. 이런 형태가 제 침대 구조가 되겠습니다. 판의 형태로 잡아줘 균일한 압력이 되죠. 그래서 그냥 용수철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판의 형태로 딱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침대 같은 거는 고밀도 탄력품 쿠션 고밀도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침대나 소파 뭐 이런 부분들을 쿠션도 그렇고 자동차 의자도 그렇고 뭐 매트리스 종류 이런 종 뭐 환자 매트리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모 같은 거나 뭐 군인 철모도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이런 식으로 고밀도 탄력품이 아니더라도 밀도 있는 거 밀도 없는 거, 밀도 있는 거, 밀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형태. 그것이 뭐 소파가 됐든 의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고밀도 탄력품이 아니더라도 밀도 있는 것과 밀도 없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연달아서 배치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쿠션 구조를 겹겹이 만드는 것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와 전기 매트 안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전기하고 전기 매트하고 결합된 그런 형태의 매트를 만들 때도 조금 무거워.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고밀도 탄력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밀도 있는 것과 밀도 없는 것, 밀도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매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아까 그 모든 형태의 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포 매트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매트. 돗자리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기존 돗자리 얇은 거에다가 이렇게 좀 압축 방식으로 해가지고 쿠션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모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이 좀 얇지는 얇더라도 이런 구조로서 돗가지를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워낙에 기술이 많아서 웬만하면 조금씩 다 언급하려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술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해야지 도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